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배우가 또 다른 황당한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합니다.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멋있다. 터프해.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은 간덩이 보고 사기라 그랬거든요. 태호 씨,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짠할까요? 경찰이 유아인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물론 입건 단계예요. 이번엔 마약이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남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30대 남성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고소인은 지난 14일 잠을 자던 중에 이 유아인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뒤에 피해 사실을 깨달았고 이튿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건 장소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해졌는데,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오피스텔은 아니고 단독주택이었고요. 유아인 씨나 이 고소인의 주거지는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제3의 장소. 네, 그리고 당시 현장에는 이 다른 남성과 여성들도 함께 있었던 그런 이 지인들 사이의 술자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고소인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경찰에 입건됐다고 하니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고소인 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만간 피고수인인 유아인 씨가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행법상 동성 간의 이런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되게 됩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니만큼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고 또 유아인 씨 측 주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말하는 것처럼 본인의 의사에 반한 어떤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하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아인 씨가 마약류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번 고소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나왔고, 유아인 씨의 투약 여부는 좀 더 조심스럽게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전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저렇게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물론 이번 사건은 이 배우로서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아인 씨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유아인 씨 변호인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혔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폭행 관련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유아인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참고인 조사를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유아인 씨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려면 시간들이 좀 남았고, 근데 문제가 유아인 씨 작품들이 지금 공개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어떤 의혹이 또 터진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신작들의 공개가 더 미뤄질 수 있고, 그럼 제작자라든가 업계 인사들이 정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아인 씨는 이미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아마 9월 3일인가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 선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또 다른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러면 마약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9월 3일에 선고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찰 단계에서 아직 피의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9월 3일 이전에 기소가 돼서 병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런데 다만 별건이기 때문에 병합되지 않는 이상 이제 공식적으로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증 그리고 그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만약에 이 마약에 관련된 범행임이 밝혀진다면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죄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음주운전이라든지 마약같이 이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선고 전이라도 실제로 새로 동종 범행이 벌어지게 되면 검사가 의견서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양형에 반영을 하거나 다시 심리를 열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